물론 반드시 치료하셔야 하는 치아 크랙이 있는데요. 그런데 크랙 증상이 있었고 금간 치아에 진행하면 치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를 쪼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치아니스트 이은영입니다. 씹을 때마다 아! 소리 날 정도로 아픈 치아 크랙. 갑작스럽게 치아가 너무너무 아픈데 충치 하나 없는 치아를 신경치료에 크라운까지 씌우거나 아니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까지 해야 한다면 내 소중한 치아가 아깝고 괜히 치료하는 건 아닐까? 그냥 다른 뼈처럼 놔두면 치아가 붙어서 괜찮아지진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내 치아에 있는 크랙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크랙은 치아에 씹는 힘이나 외부 충격이 가해져서 금이 가거나 깨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이 많은 음식을 씹으면서 치아를 사용하고 잠을 잘 때 이를 갈고 또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을 때 치아에 힘과 충격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치아의 미세한 실금은 조금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증상이 없다면 당연히 치료받지 않으셔도 돼요. 통증이 있을 때, 시큰하고 찌릿하거나 온도에 자극되는 증상이 지속될 때 치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치료하셔야 하는 치아 크랙이 있는데요. 치아가 완전히 쪼개진 경우에는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치아 상태나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발치하신 후에 임플란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명확한 크랙보다는 겉으로 보았을 때 그 미세한 증상의 크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씹을 때마다 이게 통증이 맞는 건가? 이런 것도 치료를 해야 하나? 싶은 애매한 크랙 증상들과 치료를 보류하고 싶은 증상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씹을 때 소리가 날 정도로 날카롭고 찌릿한 통증이 있고 온도에 예민할 때, 즉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에 치아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식사한 시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크라운 치료 혹은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깨같이 작고 딱딱한 게 치아에 박히면서 크랙 라인을 자극하게 되면 더더욱 아프고요. 나물과 같이 짓이겨서 드셔야 하는 음식도 많이 불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덜 불편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충치가 있거나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명확하게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크라운 치료나 신경치료 하는 것이 좀 찜찜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충치나 뿌리 염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 통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나는 조금 참아볼 수 있다 하시는 환자분들이라면 크랙은 한번 지켜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완전히 치아가 반으로 갈라진 경우가 아니라면 짧게는 2주, 길면 2개월 정도 지켜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증이 지속되는지 나아지는지, 나아진다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졌는지를 지켜보시는 건데요. 지켜보시는 동안 예전처럼 구분 없이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 최대한 딱딱한 거, 질긴 거 피하시면서 치아의 자극을 줄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갈이 이악 물기 습관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갈이나 이악 물기가 최근에 시작되었거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심하게 이를 갈고 이를 세게 무는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치아에 너무 많은 힘이 가해져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는 습관, 자는 습관, 평소에 이에 힘을 주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지켜보시는 거죠. 본인이 이갈이나 이악 물기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교근과 축두근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근육 힘을 빼보면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 자극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치아에 가해지는 과도한 힘이 차단되면 좋아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치아 크랙이 자연 치유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잘 넘기시고 치아에 무리를 주는 습관이 줄어들거나 다른 자극들이 덜 가해져서 치아가 쉬면서 더 이상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크랙이 된 치아 중에 충치가 꽤 많이 진행되어서 충치를 다 갈아내면 신경에 너무 가깝거나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보이는 경우여도 신경치료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치아 씌우는 치료로 넘어가시고요. 충치나 염증 없이 금이 간 치아라면 일단 금간 라인을 계속 갈아내면서 크랙 라인이 어디까지 있는지 따라가 봅니다. 제거해봤더니 크랙이 치아의 머리 부분에만 있었다 라고 하면 보통은 신경치료 없이 치아를 감싸주는 크라운 치료를 진행합니다.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크라운 치료보다는 인리 치료를 더 선호하시죠. 그런데 크랙 증상이 있었고 금간 치아에 인리 치료를 진행하면 인레이가 치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를 쪼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치아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크라운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치나 염증이 없었는데도 신경치료까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이 간 부분이 치아 뿌리까지 연결되어 있을 때인데요. 금이 간 부분을 갈아내다 보면 금이 치아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치아 뿌리까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신경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고 통증이 완화되는지 지켜봅니다. 신경치료를 하더라도 치아 뿌리에 깊게 연결된 크랙이라면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안타깝지만 발치 후에 임플란트 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크랙 치아에 신경치료까지 시행했다는 건 발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해본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으면 치아를 포기하고 보내줘야 합니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치아 크랙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괜찮은 치아 크랙의 차이,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분명한 건 한 번 발생한 치아 크랙은 방치할수록 균열이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치아는 내 몸에 있는 다른 뼈처럼 한 번 금이 간 후로 스스로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으니까요. 평소에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잘 떠올려 보시고 크랙 치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